우선 여기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리뷰안입니다. 오늘 사실 언제지? 작년 제가 8월에 갔었죠?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에 부산에 갔었는데 그때 막 커피숍 섭외하고 그게 안 돼가지고 음악도 흘러나오고 막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녹화했는데 그때 뷰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뷰 괜찮고 진짜 허상에 빠져가지고 이게 유명해져야지 섭외가 되더라고. 그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녹화를 했는데 다 날라갔죠. 진짜 거의 6개월? 7개월 만에 다시 녹화하는 것 같은데 나도 프로젝트 갔다가 올라온 지 좀 됐고 얼마 안 됐고 이제 다른 일 하다가 보니까 서로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맞아. 힘들었지. 그때 부산은행 작업하셨고 부산은행 그 뒤에 뭐 프로젝트 하신 건 있어요? 프로젝트 몇 개 했지. 어떤 거 하셨어요? 최근에 지금 마무리된 게 미스터 피자 협동조합, 구매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미스터 피자 갑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네. 서울시에서 지원해가지고 협동조합한테 서울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쇼핑몰이랑 뭐 이런 것들 하는 건데 먼저 그 워드프레스로 만드는 그 폐쇄형 몰 우리가 맡아가지고 그렇구나. 잘 마무리하신 거예요? 거의 다 됐고 뭐 이거 그 홍보물이랑 그것까지 다 했으니까. 그렇구나. 사실 제 채널이 퍼블리싱 얘기만 하는데 지금 여기 있다고 뭐가요? 퍼블리셔들만 오니까. 지금 오늘 할 얘기에 대해서 모르죠. 그래도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다 보면 이것도 아는 거고 사실 뭐 퍼블리셔라고 해서 기억을 모르면 또 기억을 알면 또 괜찮잖아. 이게 사실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한 파트만 한다고 해서 이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퍼블리셔 하다가 기획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퍼블리셔 육성해가지고 같은 회사에 갔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꼬셔가지고 기획자로 만들었어. 결국 지금 그만두고 딴 일 하잖아. 기획자 힘들긴 하지. 기획자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렸는지. 일종의 정신노동자 같은 거라서 맞아요. 사람들한테 기획자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니면 맞아요. 기획자 생각해보면 되게 불쌍한 업종 중에 하나야. 기획자 눈치 보는 업종 약간 힘들지. 예, 우선은 우리 채널이 퍼블리싱이 하지만 2019년 올해 1월이죠. 이건 아마 다음 달에 나갈 건데 2월에 나갈 건데 1월에는 이제 웹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좀 올라갔고 이제 기획자에 대한 얘기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얘기하는 채널도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런 영상 글로만 좀 많이 있지. 그래서 대충이라기보다 그 웹 기획이라는 게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해요. 일단은 웹기획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좀 틀린 거고 그 IT 기획, 그냥 서비스 기획 IT 기획, 서비스 기획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자는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대신해 주는 사람. 왜냐면은 그 디자이너, 뭐 퍼블리셔, 개발자 뭐 여러 파트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서로 자기만의 언어로나 자기만의 그 입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심지어는 클라이언트하고는 더 대화가 더 잘 안 돼. 디자이너, 맞아. 개발자도 막 언어 얘기하는데 맞아. 언어 얘기만 있고 클라이언트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면 그 중간에서 그 기획자가 그 얘기를 개발자의 언어를 클라이언트가 알기 쉬운 말로 풀어주거나 클라이언트 한 말을 하고 싶은 일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스토리보드로 대신 만들어주고 그래서 뿌려주고 그런 것들을 대신 그 프로젝트가 돌아가도록 원만하게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기획자이긴 하지.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외국에서는 어떤? 외국에는 나 같은 기획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커뮤니케이션 다 잘 하고 플래너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플래너라는 개념이 없지. 설계자라는 것도 설계자라는 용어로 다시 말하면 디자이너가 되는 거라서 요즘에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UX 디자이너, UI UX, UI는 디자이너가 실제로 그리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UX 디자이너는 설계하거나 그런 걸 하는 사람들, 그런 걸 하는 게 UX 디자이너라는 거죠. 그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아직 UX 디자이너라고 해도
아직은 외국에서 전문 직종끼리는 통하는데 그냥 요즘에는 영어로 그냥 뭐지? PM? 프로젝트 매니저? 차라리 그렇게 부르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PM은 좀 약간 책임이 막중한 어떤 그런 포지션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모든 파트가 자기 파트에 올라가게 되면 PL 프로젝트 PL이 되고 더 올라가게 되면은 최종 관리자가 PM 되니까. 그쵸, 네. 근데 그게 가장 근접한 게 개발자랑 기획자가 되지. 이게 기획을 딱 얘기를 들으면 학원도 없고 그리고 사실 책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기획자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학원이 사실 좀 있긴 있었는데 네. 내가 잠깐 2011년인가 네. 잠깐 한 두 반 정도 맡아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모집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집했는데 실제로 학생들 모여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요.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요. 이제 기획자가 이제 많이 흔한 직종이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반인 학생들이 기획자를 할 생각을 못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죠. 사실 있는지도 어떻게 모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웹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첫 번째인 거지. 기획자라는 직업이 있는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생각을 없는 거고 그리고 수요가 없는 거고 공급하려고 그래도 그 강사비가 싸기 때문에 강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일하는 비용이 더 낫지 강사하는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포괄도 비슷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나 강의 경력이랑 그 실무 경력이 꽤 되니까 네. 나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데 가지 않고 큰데 생산업 본부에 사는 거나 아니면 큰 그 블루토나 아니면 그런 데 사는 것들을 단과 강의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아마 기획자로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큰 교육기관 IT 전문 교육기관에 그 단과 강의를 좀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기획자가 되는 그럼 대부분 그 웹기획을 들어오는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그 해당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직종을 변경하기 전향하시려는 분들 완전 신입부터는 없고 거의 근데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신입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죠. 만만치 않은 거고 그리고 그때 그 뭐지 강남에 있는 학원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모집했는지 모르는데 홍보를 잘했는지 학생들 모집 잘했어. 그때는 이제 그 기존의 업종에 있던 친구들도 있었고 기획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영업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학원에서. 요즘에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 대부분 디자인이나 개발이나 퍼블 쪽만 많이 뽑지 사실 기획자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웹기획이라는 신입들은 어차피 어느 영역이든 신입은 다 필요하니까 그 육성할 때 대부분 전향을 해서 막 키우는 건지 아니면 보통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는? 그 신입들 보면은 그냥 오피스 잘하면은 기획자 아무것도 잘하면 MS 오피스 잘하면 오피스 잘하면은 퍼블리셔나 기획자하고 상관없이 오피스 잘하면은 한번 기획자 해봐라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문서 잘 알면 그게 완전 밑바닥이네.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 됐네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 부전공이 신방학이었는데 신방학에서 광고 만드는 회사 에이전시였는데 그리고 나도 최초에 이제 기획할 때 에이전시의 웹이나 IT 개념 도입해가지고 그런 형태의 에이전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출발한 게 있고 가장 근접한 쪽이 신방학 신문방송학과 쪽에서 근데 그분들이 외부로 나간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실 건데 그 친구들은 실제 광고나 오프라인 쪽 그러니까 그쪽이나 언론 쪽으로 가던가 나도 근데 신방학 배우면서 광고 쪽으로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인터넷 알게 되다가 외부로 들어간 거죠. 근데 신방학과랑 이 IT를 접목하기가 생각하기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기획이라는 것 자체도 생소할 거고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신방학에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관리 그걸 배운다고요? 아니 그걸 안 배우는 네, 그러니까 IT에 대해서도 신방에서 안 가르칠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프로젝트 관리가 안 가르치니까 좀 맞지 않는데 프로젝트 관리는 배울 수 있겠다. 경영학과는 뭐 상관없는 거예요? 기획 쪽이랑? 조금 근접하긴 하죠. 조금. 근데 신입 어떻게 보면 진짜 전향하시는 분 말 그대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다 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바닥에서 굴러가는 짬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굴러가는 거 아닐까. 그때 신입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IT에 관련된 애들도 아니고 그냥 그런 대학생들이 만약에 웹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 IT 전반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굴러가는 것들을 아는 게 많이 유리한데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솔직히 기획자 만났을 때 나처럼 퍼블리싱이나 접근성 알고 개발까지 아는 기획자 만난 적이 거의 없잖아. 별로 없죠. 네, 그냥 숫자지 지식이 대부분 HTML도 하나 모르는 상태로 기획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많죠. 그게 이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시고 신입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그렇죠. 자기가 모르는데 진행을 해야 돼. 진행하다 보면 계속 막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이너한테 까이고 퍼블리셔한테 까이고 개발자한테 까이는 게 기획자인 거죠. 근데 기획자가 어떻게 보면 잘 이 프로젝트가 원활히 수행이 되려면 기획자가 중심을 잘 잡고 지식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해야지 이게 리스크도 없어지고 이게 괜찮은 흐름이 가는데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그 장원 부장님이랑 그래서 웹 에이전시 임금체불 야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사업이 물론 타이트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뭐 적거형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빨리 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리스크를 덜 감수하기 위해서는 사실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기획 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기획자가 누구냐 또 담당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지휘되는 게 좀 달라져서 그치,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은행에서 만났을 때 네, 그쵸, 우리은행에서 내가 그 당시에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한테 선언한 그거였어. 일단 먼저 기획자가 먼저 접근성이나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여기서 빨리 치고 나가야 되니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다른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거든. 대충 어느 정도 되면은 다음 단계 진행하는데 시간 없다고 기획기에서 시간을 많이 안 주니까 그 시간을 많이 주면은 퀄리티 높은 스토리보드나 화면 설계 같은 거 나올 수 있는데 그쵸. 시간 많이 오니까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역시 그 나머지 다음 단계 디자인은 퍼블리싱 개발자한테 까이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획자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속도도 빨라야 되는 것도 있고 그 타이핑이나 아니면 툴 다루는 것도 일종의 그 능력인데 그쵸. 그런 게 받쳐주면 진도를 빨리 뺄 수 있고 퀄리티가 나오니까 퍼포먼스 되는 거고 그럼 별 문제 없으니까 다음 단계에서부터 진도가 나가는데 대부분 기획 스토리보드 같은 거 다 뭐지 부실한 게 많잖아. 그죠. 그냥 일반 사이트에 있는 거 재현이 맞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재현을 한다던가 그 상태에서 그냥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듣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냥 디스크립션 조금씩 달아주는 정도지 뭔가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 보통 SB를 많이 보게 되면. 그때 우리는 때 보면은 내가 그 스토리보드에 관련된 퀄리티나 그런 것들 내가 다 담당했었는데 그 다음 아마 그 수준의 퀄리티 높은 거를 다음 딴 데서는 아마 많이 겪었을 거야. 그때는 어떻게 시간이 좀 됐었나?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기획자는 우선은 뭐 그렇게 어느 정도의 역량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기획을 시작하시거나 또는 전향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는 뭘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좀 올바른 건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전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지금 딱 보면은 일종의 웹마스터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게 예전에 있었죠. IT 쪽에서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포토샵도 다룰 줄 알고 그다음에 개발도 그렇죠.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서버 관리도 할 줄 알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폭넓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저번에 보니까 서버도 모르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모르는 기획자도 있거든. 맞아요. 근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HTML도 다 알아야 접근성도 이해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 다 모르면은 역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IT에 대해서 알고 개발에 대해서 알고 웹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건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알려면은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되게 어설프게 알다가는 엄청나게 까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신뢰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생각하기는 이 프로젝트 망했다. 처음에 딱 몇 마디 얘기해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거에 비해서 기획자가 그거에 대해서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단 잘해야지. 어차피 그러려면은 일종의 그 숙련도가 다 전체적으로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쓸데없이 이제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한 정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책도 제대로 보고 HTML부터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개발자랑 너무 트러블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좀 막히니까 결국에는 좋은 사부 만나가지고 회사 당장 멈추고 한 3개월인가 멈추고 나서 좋은 사부한테 가서 프로그램 배웠거든. 배워서 내가 그 게시판까지 만들고 나왔어. 그러고 나서 재밌는 거야. 게시판도 DB도 알고 서버도 알고 그때 다 전반적으로 다 막히는 거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기획자가 된 거지.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나 같은 케이스는 별로 없고 만약에 그 개발을 했던 사람이 기획자는 나랑 좀 나 같은 케이스는 많이 없는데. 근데 개발해서 기획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텐데 임금도 확 떨어지고. 네. 그 역전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요. 나도 그 일반 기획자나 그 PM까지 했을 때는 개발자보다 좀 했는데 PM하거나 큰 프로젝트에서 PM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역전이 되잖아. 네, 그때는 괜찮죠. 근데 내 경력이 지금 20년 정도 되는데 한참 후에 그게 되는 거니까. 그쵸. 개발자는 그렇지만 인내가 있어야 되지. 개발자는 그걸 하니까. 자, 그러면 그 우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어떠한 전반적인 흐름이 이런 거 배우려면 인터넷도 좀 약간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책을 보라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을 때 학원이나 대학교 같은 거 얘기를 했잖아요. 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방학과 아니면 경영학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한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좀 습득하지 사실 IT 쪽은 습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과가 얼핏 네. 있다고 아 그래요?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나이를 먹어서 그런 쪽 친구들이 IT 기획자로 오는 것도 쉽지 않지. 그렇죠. 그럼 이 정확한 정보나 이 IT에 대한 지식을 하려면 어떻게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발책도 봐야 되고 서버책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일단은 난이도가 낮은 것들은 책으로 대부분 해결해도 괜찮은데 근데 이론적인 것들이 있거든. 뭐 IA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같은 거나 그뭐 UI UX 이론에 관련된 책은 좋은 책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만든 책보다는 해외에서 만든 책 번역한 책 그런 책을 정독하는 게 좋아. 근데 보면 잠오지. 그것도 자주 관심 있지 않는 한 스르륵. 나도 근데 한참이도 공부하나 그럴 때는 그런 책 다 사가지고 다 봤던 거고 내 밑에 내가 기획하는 친구들한테도 그 책 사서 물려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런 책이 요즘에 잘 나오진 않지만은 근데 이런 탄탄한 이론 책은 별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 책 가지고 해서 봐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 만들고 해서 어디다 쓰겠지 하는데 쓸 때는 여기저기 녹아들어서 자기 물론 그렇죠. 예. 활용하는 거죠. 그 고지고대로 그걸 100%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목해서 많이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들이 기획자가 공부를 했어요. 어느 정도 기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발도 좀 책을 받고 대학교도 나왔긴 했어. 그러면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 역량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어떤 이런 것들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기획자 면접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관심 있는 것들은 일단은 오피스 스킬이 충분한가? MS 오피스, 아래 한글 뭐 이런 것들 제일 많이 쓰는 툴이 파워포인트인데 파워포인트 잘하는가 하려면은 결국엔 파워포인트로 자기 소개서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같은 거 제대로 만드는가. 근데 간혹 가다가 막 이상한 거 만드는 애들이 있거든. 어떻게? 애니메이션만 넣고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네. 그럼 뭐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에서? 파워포인트로 딱 보면은 이런 게 있지. 봤는데 기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PT나 그런 거 할 때는 텍스트나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정보 전달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근데 그 파워포인트 장표마다 이상한 소리라도 이제 정보 전달 안 되면은 얘는 아직은 잘 모르네.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 자기 소개서 정도나 아니면 자기만의 기획안이나 샘플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은 돌아다니는 스토리보드 같은 걸 가지고 자기가 그 스토리보드 샘플 가지고 한번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기획자가 될 수 있고 대부분 그런 걸 제일 많이 채용하는 것이 에이전시들, 웹 에이전시들이 있으니까 취업할 때 여러 가지 배운 스킬도 가지도 하고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해서 제대로 잘 전달하는 자기를 잘 전달하거나 스토리보드 같은 것들 잘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디스크립션도 난 보거든. 디스크립션 거의 아까 내가 웹 기획자가 아니라 그냥 IT 기획자를 하는데 웹 기획자는 사실 거의 디스크립션 쓸 일이 없잖아. 배치만 적당히 하고 그 멘트나 그런 것들을 문구만 잘 쓰면 대부분 다 클릭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기능이나 그런 게 없지만은 앱 같은 거는 디스크립션이 더 중요하고 관리자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잘하는 점 그런 것도 좋지. 제가 예전에 저도 기획을 한 2, 3년 정도 했었는데 얘네 격자 있잖아요. 자 같은 거 마른 목골, 동그라미, 타원 이게 각자 의미가 있잖아요. 그 순서도에서 네, 순서도에서 어떠한 반환을 한다, 이 값이 들어오면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을 요즘에도 쓰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이해하고 작성을 하게 되고 그거를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좀 이게 이해도가 더 스스로도 예를 들어 쇼핑몰 프로세스를 자기가 순서대로 그린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 엄청난 알파가 돼. 왜냐면은 기획자 볼 때 그 순서도 플로우로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 난 저거 중급으로 보거든. 왜냐면 자기가 하는 게 어디서 들어갔고 어디서 뭘 해야 되고 어디서 분기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 되는데 그거 기본이 순서도거든. 그렇죠. 그 플로우나 순서도를 잘 그리면은 그걸 가지고 개발자들이 그걸 검토하거든. 개발자들은 그게 더 익숙하니까. 오히려 그 서비스의 흐름이나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라서 그거를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 화면 설계 UI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난 중급으로 치는 좀 더 탄탄하게 되니까 SB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거나 그게 너무 디테일하게 뭐 모양새나 프린트가 뭐니 그런 것들 아니고 뭐지 시작하고 중간이나 출력이나 아니면 그 변수나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만 잘 알아도 뭐지 경우의 수 같은 것들을 잘 따질 줄만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거를 못 그리는 사람이 많아. 예를 들자면 뭐 로그인 하나를 했더라도 로그인 했을 때 아이디가 틀렸을 경우 어떻게 출력한다, 비밀번호 틀렸을 때 어떻게 출력한다, 아니면 비밀번호 틀린 게 5회차 이상이 됐을 때 어떻게 출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변수를 다 그려내가지고 페이지로 다 나오면 그게 좀 더 쳐주고 좀 디테일하게 어떤 프로세스 자체를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수학 시간에 그런 것들 잘했으면 도움이 될 거야. 수학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수학에 우리 순서도 그리는 거 고등학교 배운 거 있잖아. 난 안 배웠는데. 경우일 수도 있고. 없었나? 난 안 배웠어. 우리 때는 있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어디서 쓰는지 몰랐는데 이거를 기획자가 되면서 IT에 와서 쓸 줄 몰랐지. 고등학생들 잘 들으셨죠? 지금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면 기획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하게 되면은 개발에 대해서 언어 배우기도 수월하고. 내가 아는 그 얼핏 들은 컴퓨터 학원인데 컴퓨터를 안 주고 처음에는 그 노트에서 칠판에서 그리기만 했대. 순서도만 그리고 기본 알고리즘. 괜찮네. 알고리즘을 알면 좋지. 그게 탄탄한 사람들이 개발에서 도움되거든. 그쵸. 마찬가지로 기획자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생들 코딩 알려주는 게 그 알고리즘을 알려주기 위해서 코딩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변수라든지 알고리즘 개념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툴 다루는 법, 그리는 법 그런 게 해서 그게 도움이 근데 그 안에서 알고리즘이 있더라고요. 어떤 변수도 알려주고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에서 뭐를 사왔어. 그럼 오면서 무슨 경우의 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개발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로봇 같은 거, 아두이노 같은 거, 로봇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그게 다 도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모든 개발의 다 기본이니까 그런 변수라는 것들이 다. 그러면 요 개발을 했을 때, 개발이래 기획 단계에서 우선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MS 워드 뭐 그리고 파워포인트 좀 엑셀 요 정도 좀 중요한데 그 외에 좀 알아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뭐 요즘 제일 핫한 게 애플 쪽에서 하는 스케치 툴스. 스케치. 스케치. 그거 디자이너도 많이 쓰는데 그걸 SB로도 많이 써요? 스케치를? 그런 것도 많이 쓰지. 내가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던 게 공적을 항상 줄이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 파워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편리할 수도 있지만은
기획자가 스케치를 쓰게 되면 기획자 기본 레이아웃이나 UI 같은 걸 통일적으로 쓰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그걸 디자인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퍼블리싱에 관련된 그 CSS 그런 것들도 거기서 뽑아내서 그렇죠. 했는데 그 공정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때 아마 우리은행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성공했던 건 뭐냐면 내가 파워포인트 템플릿 동그라미 네모 아니면 출력이나 아니면 표나 그런 것들을 내가 통일시키자고 해가지고 그걸 오기 전에 그거를 계속 교육시켰거든. 그걸 못하는 기획자는 스타일 가이드 기획 스타일 가이드 같은 것도 만들었었는데 못하는 사람도 아웃시켜버렸어 심지어. 그리고 그걸 통일될 때까지 계속 돌렸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여러 번 교육하고 했었는데 그 아까 그 뭐지? 스케치나 아니면 어도비 XD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거를 쓰게 되면은 그거를 있는 거 가지고 쓸 수밖에 없고 라이브러리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는 통일되는 것처럼 만드니까 역시 그거를 해석하는 거 디자인이나 퍼블리셔 개발자도 동일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처럼 개성 있게 만들면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거는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물론 작은 회사에서는 1인 기획자로 해가지고 하나 프로젝트 이끌어 나가긴 하지만 좀 덩치 큰 사이트를 만들면 기획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한 문서로 만들듯이 가이드를 내려주는 게 가장 거죠. 기획 쪽에 벌어져 버리면 디자인이 벌어지고 또 퍼블리싱 개발까지 벌어져 버리니까 맞아요. 같은 화면에 같은 기능을 표현했는데 서로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서비스마다 다 다른 기획서가 나오게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표준화하는 게 일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 스케치나 그런 도구들은 파워포인트랑 호환이 안 돼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스케치를 하게 되면 맥에서 밖에 쓸 수 없고 그 모든 기획자들이 맥을 쓸 수는 없죠. 그렇죠. 심지어는 클라이언트 제출할 때도 PDF로 밖에 제출 못해요. 근데 대부분 클라이언트 제출할 때 파워포인트 제출하는 이유가 거기서도 어느 정도 수정사항 해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쪽 클라이언트한테도 맥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그게 좀 문제들이 있어요. 보안 쪽도 문제 있잖아요. 맥 자체가 어떤 대형 프로젝트 들어가게 되면 보안이 좀 민감한데 근데 맥 자체는 보안이 좋으니까 이제 더 좋긴 하거든. 해킹이나 그런 건 위험은 없는데 근데 외부 유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 문제. 그래서 그 이원기 부장님 그 디자이너분을 얘기할 때도 보안 때문에 그 쓰기 힘들다고 디자이너들도. 그래서 XD는 쓰진 않고 솔직히 XD는 아직 따라오기 좀 그래서 스케치를 쓰긴 하는데 요즘에 좀 허용하는 단계라고 많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아까 말했던 대형 프로젝트나 공동으로 해야 되는 데서는 그거를 다 다룰 수 있는 곳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도 맥 쓰도록 만들어야 되고 클라이언트도 맥을 쓰면 모를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 윈도우 버전도 나온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나오긴 하겠지. 기능이 아직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나오면은 조금 다가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부 웹이나 IT나 기획이나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그 스케치로 될 수 있는데 아도브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XD에서 그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그거 가지고 벤치마킹을 새로운 것도 내고 그럴 테니까 오히려 아도브에서 제대로 된 게 나오면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옮겨가겠지. 그렇죠. 그쪽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저기 포토샵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다른 툴들도 많이 있어서. 근데 앱 만들 때는 오히려 내가 보기엔 스케치가 더 좋고 앱 기획하고 그걸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저도 스케치에서 만들어서 받아서 제작을 해봤는데 확실히 편하게 하니까 가이드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확실히 편하긴 한데 그런 작업 공정을 줄여주는 거 좋지. 그렇죠. 근데 코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약간 커스터마이징 좀 하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스케치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이제 뭘 해야 될지도 알았고 이제 아까 책을 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주로 어느 분이 어떤 책을 좀 찝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주시면 리스트업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자막으로. 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쓴 기획책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UI UX 관련된 책도 좀 나오고 있어서 도움 많이 되긴 한데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사이트라도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나중에 리스트를 한번 네, 그렇게요. 네. 마지막으로 기획을 준비하거나 전향하시는 분들에게 주의할 점, 주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알아야 될 점? 아니면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그런 게 있는지. 이쪽 일종의 정신노동자 같은 거예요. 고객센터
계시는 분들 하는 것처럼 정신노동이 좀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단련이 돼야 되는 건데 이쪽 분야에서 알고 보면은 초급이 없어요. 초급이 좀 하다 보면 그때 말했던 것처럼 하다가 열받으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다른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웹디자인이었어요. 웹디자인에 더 기획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다른 데다 갔을 때 연봉 떨어뜨리고 왔어요. 처음에 연봉 떨어뜨리고 가서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을 텐데 몇 개월 후에는 다시 몇 개월? 몇 년? 다 되면 역전이 됐거든요. 지금은 기획자를 하고 있고 지금 롯데닷컴에서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큰 프로젝트하고 그냥 기획 디자이너로 좀 할 수 없었는데 옮겼어요. 일시적으로는 임금도 낮고 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넘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좀 편해질 수 있죠. 물론 이제 프로젝트가 다 편한 프로젝트가 없지만 적어도 커뮤니케이션 할 때 불편한 거 없어요. 그래서 중간까지 많이 없는 게 기획자의 현실이고 지금은 다 저처럼 오래된 사람들, 버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획자가 많이 없어요. 초급이나 중급은 많이 없는 상태고 고급 이상은 많이 있다는. 근데 그 사람은 다 고급이고 그렇죠. 고급 중에서도 고급인 사람이 있고 고급 중에서도 초급 같은 사람들이 있고 네, 경력만 쌓여 있지. 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제 IT는 늘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늘 공부하고 있죠. 당신한테도 한 얘기를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고 멈춰 있으면 도태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공부하지 않고 계속 뭔가 하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결국에 다른 걸 찾게 되고 하게 되는데 IT나 기획자들도 새로운 기술이 뭔지 새로운 뭐 이론이 뭐 있는지 그런 거에 있으면 민감만 안 해야 되고 2019년 뭐 디자인 트렌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눈여겨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뭐 안 본 사람들은 클라이언트 얘기부터 클라이언트도 발전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IT에서 넘어간 클라이언트도 있거든요. 많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은 어느 정도 탄탄하고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런 거지. IT는 늘 공부죠. 네. 주위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정신노동 있죠. 나도 힘들어요. 진짜. 아무튼 오랜만에 만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힘들었다. 전번에는 길게 한 것 같았는데 더 짧아졌네. 지금 30분 했어요. 40분 한 거예요. 그때는 1시간 하지 않았나? 아니야, 또 그렇게 오래 얘기하면 안 했어. 보통 30분 내로 다 끝.